스마트 기기와 PC 연계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글 포토라고 하는 앱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진이라고 하는 기능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때 카메라 동호회도 한번 진행을 해봤었고, 또 카메라에 대한 취미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최근의 흐름은 이런 카메라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늘고 있고, 그만큼 스마트폰의 사진 촬영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진을,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 기능을 PC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우리 오늘 학습 목표는 이렇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PC와 동기화할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했지만 내가 촬영한 사진을 PC에 별도로 전송하지 않고 바로 PC에서 그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PC와 동기화 시킬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볼 거고요. 또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같이 친구들과 사진을 찍을 경우에 내가 찍어주기는 하지만 내가 나를 찍은 사진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전해줘야 하는지 이런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어떻게 여행을 가거나 한꺼번에 사진을 촬영을 하는 그런 공유 앨범이 있다고 하면 그 앨범에 내가 촬영한 사진을 올리고 다른 사람이 촬영한 사진을 다운받고 이렇게 다른 사용자와 함께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학습 목표는 공유 앨범을 만들어서 다른 사용자와 사진을 공유할 수 있다가 두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모든 우리 배움에는 문제 상황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한번 제가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퇴직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B씨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이 취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풍경, 여행 사진 등 그동안 촬영한 사진으로 작품전을 열어도 좋을 만큼 굉장히 다양한 사진들이 스마트폰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사진은 촬영을 할 수 있는데 매번 촬영한 사진을 PC에 옮기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촬영한 사진을 손쉽게 PC에 옮길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편리할 텐데 말이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 하나 있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상황도 있습니다. B씨는 동호회에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진을 각자 촬영을 하게 되고 또 단체 사진도 촬영하고 내가 찍히는 사진, 남을 찍어주는 사진 이런 사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많다고 하면 내가 누구에게 이 사진을 줘야 되는지 직접 전해줘야 하는지 그다음에 촬영을 해놓고도 못 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행에 참여한 멤버들이 이 앨범을 함께 공유한다면 훨씬 더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제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앨범이 있다면 좋겠다. 물론 이런 수동으로 넘기는 앨범이 아니고 자동으로 우리 인터넷 온라인 공간에 사진을 함께 올려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까지 한번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PC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촬영은 쉬운데 내가 PC를 잘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PC에 옮기는 건 쉽지 않은 겁니다. 또 하나, 단체 여행 갔을 때 각자 촬영한 사진을 별도의 연락을 통해서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한 공간에 같이 게시를 한다면 받아가고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런 기능을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앱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구글 포토 앱을 활용하면 촬영한 사진을 PC에서 곧바로 확인할 수도 있고 친구들과 가족과 사진 앨범을
공유할 수도 있게 됩니다.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건 구글 포토라고 하는 겁니다. 구글 포토.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기술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영화도 촬영할 정도로 카메라에 대한 기능이 스마트폰에도 굉장히 고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카메라 없이도 스마트폰으로 좋은 품질의 사진을 굉장히 많이 촬영하게 되는데요. 이런 스마트폰과 PC의 연결이 어렵다는 이유로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PC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구글 포토를 이용해서 할 거고요. 구글 포토를 이용하게 되면 촬영한 사진을 PC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고, 여행 중 친구들이 각자 촬영한 사진을 공유 앨범을 만들어서 함께 관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구글 포토에서는 모든 사진과 동영상을 자동으로 정리해 줍니다. 사진 관리 기능도 포함하고 있고요. 백업 및 동기화라고 해서 내가 사진에서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백업해주고 동기화까지 시켜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 기능들은 전부 다 구글 계정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연결된 구글 계정과 PC에 연결된 구글 계정이 같다면 이 사진과 동영상을 동시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은 계정마다 15GB의 무료 저장 용량을 제공을 해줍니다. 최근에 2021년 6월 정책이 바뀌어서 그 전에 무제한으로 제공하던 영상을 또는 무제한으로 제공하던 사진을 용량 제한을 두었습니다. 15GB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사진들은 별도 PC에 별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글 포토를 설치하고 PC와 사진을 동기화하는지를 한번 작업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글 포토라고 하는 앱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에 구글 포토 앱을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스마트폰의 사진을 동기화하기 위해서는 구글 포토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구글 포토를 검색하시고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설치하는 방법이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플레이 스토어에서 구글 포토를 설치만 하게 되면 내 폰에 계정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글 계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연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 스토어에서 구글 포토 앱을 설치를 하고요. 설치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나의 계정이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촬영한 사진들이 이쪽에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바로 실행했을 경우에는 구글 포토에 내가 사진을 전송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촬영한 사진이라든지 몇 가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실행하고 나면 백업 동기화를 통해서 내 핸드폰에, 내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들을 구글 계정에 올릴 수 있는 환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이후에 위쪽에 나의 계정, 여러분이 로그인한 계정을 터치를 하게 되면 포토 설정으로 갈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포토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설정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실까요? 구글 포토 앱을 설치를 하고 연동이 되어 있으면 구글 포토를 실행시켜서 포토 설정을 한번 눌러 보실게요. 자, 그렇게 되면 이런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백업 및 동기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구글 포토만 설치하게 되면 자동으로 백업 및 동기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물론 동의를 해 주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들을 구글에 올릴 수 있는 백업 또는 동기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겠죠. 백업 및 동기화를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백업 및 동기화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사진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오고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데이터 사용량이 필요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진의 크기에 따라서 데이터 사용량이 많을 수도 있고요. 사진의 용량에 따라서 데이터량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 크기라고 하는 걸 지정을 해주게 되는데요. 최근에 스마트폰은 굉장히 고해상도 사진을 선택할 수 있고 사진을 촬영할 수 있어서 사진마다 굉장히 큰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전에 구글 포토는 용량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데이터만 있다면 원본의 사진을 다 업로드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최근에는 구글 계정에 용량 제한이 생겨서 업로드 크기도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할게요. 용량 제한 때문에 크기를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요. 업로드 크기를 선택하시게 되면 일반 화질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 저장 용량을 절약할 것인지 그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본 화질을 선택하거나 저장 용량 절약 사진을 선택하거나 둘 중에 하시면 되는데 짧은 사진이 몇 개 안 될 때 원본으로 나는 보관하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원본 화질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또 나는 사진을 많이 찍고 나중에 한꺼번에 받겠다 하신 분들은 저장 용량 절약을 선택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는 원본 용량, 그다음에 원본 화질로 나는 구글 포토에서 받겠다고 하실 때는 원본 화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사진의 용량, 업로드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데이터 요금제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데이터 요금을 무제한으로 사용한다면 얼마든지 내가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겠으나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데이터가 걱정될 경우에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와이파이 연결 상황에서만 사진을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을 선택을 하시면 일일 백업 한도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음 이 환경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와이파이로만 사진을 주고받게 됩니다. 하지만 나는 모바일 데이터를 쓰고 바로 즉시 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모바일 데이터의 용량 제한을 지정할 수 있는데 내가 사용하는 요금제에 맞춰서 적당히 지정하면 되고요. 최근에 무제한 데이터 요금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무제한을 선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글 포토에 백업할 수 있는 환경을 설정을 했습니다. 백업할 수 있는 환경에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서 또 사진의 원본 화질과 일부 저장 용량을 줄이는 그런 환경을 설정을 해봤고요. 이런 환경이 설정이 되게 되면 내가 촬영한 사진들이 구글 계정, 구글에 가지고 있는 그 저장소에 내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이 업로드가 되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환경을 만들었으니까요. 우리가 PC에서 정말로 내가 촬영한 사진이 PC에 전송이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글 포토를 컴퓨터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역시 구글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크롬 브라우저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바로 구글로 로그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1차 시에서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크롬 브라우저가 설치됐다라고 하고 진행을 할 거고요.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지금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시키면 구글 계정에 로그인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계정과 구글에서 PC에서 사용하는 계정이 동일해야만 스마트폰에서 업로드된 사진을 PC에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구글에서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로그인을 하신 이후에 똑같은 계정으로 접속을 하시면 오른쪽 상단에 누구의 이름으로 로그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표시가 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된 이후에 구글 포토를 검색을 하겠습니다. 구글 포토를 검색하면 구글에서
구글 포토를 검색하여 링크를 클릭하거나 구글 포토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게 되면 바로 이런 화면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화면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이 구글에 있는 저장 공간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만으로도 내가 촬영을 하면 데이터가 연결이 되어 있거나 와이파이망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 촬영한 사진이 즉시 이렇게 PC에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뉴를 한번 살펴봐 보시면 왼쪽에 포토, 탐색, 공유, 여기서 주의할 눈여겨 보셔야 할 건 공유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즐겨찾기 앨범, 관리 기능 이런 것들을 촬영뿐만 아니고 사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게 되죠. 스마트폰 촬영한 사진들을 바로 확인하고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서 바로 전송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설정했던 대로 와이파이망만 쓰겠다라고 하면 바로 촬영한 사진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업로드가 안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합니다. 실제 사진을 선택을 해보면 그 사진을 저장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원본으로 올렸는지 또 용량 절약으로 올렸는지에 따라서 그 사진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진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사진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큰 화면으로 만나볼 수 있고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점 3개 버튼이 있습니다. 점 3개 버튼을 선택하면 메뉴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 사진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회전을 시킬 수도 있고 앨범에 추가할 수도 있고 또 이후에 배울 공유 앨범에 추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 메뉴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구글 포토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구글 계정만 연동을 한다라고 하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PC로 전송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PC의 전송이라고 하기보다는 구글에 있는 어떤 공간에 내가 촬영한 사진들을 전부 다 올려놓게 되면 PC에서는 역시 구글에 있는 공간에 접속해서 그 사진들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 언제 어디서든 사진을 촬영을 해도 불필요하게 선으로 연결할 필요 없이 그냥 PC에서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커다란 장점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스마트폰의 사진을 PC와 선 없이 무선으로 동기화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상황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앨범이라고 하는 걸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스마트폰 앨범 공유하기인데요. 스마트폰에서 촬영한 사진을 다른 사용자와 함께 보고 싶어요. 우리가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이라든지 메신저로 전송은 많이 해주지만 같이 보는 방법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용자가 많을 경우에 또는 적든 많든 한꺼번에 한 공간에 접속할 수 있는 공유 앨범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용자와 함께 공유할 공간을 만들어서 촬영한 사진을 올려준다면 별도로 사진을 주고받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먼저 구글 포토를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좀 전에 실행을 시켜봤기 때문에 똑같이 실행을 시키면 되는데요. 실행을 시키면 그 사진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는 PC에서 확인을 했지만 실제 구글 포토를 실행시키면 내가 촬영한 사진들이 구글 포토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메뉴에 공유라고 하는 메뉴가 추가로 들어있죠. 공유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 구글 포토에 공유 앨범을 만들 수가 있는 환경이 보여집니다. 아래쪽에 공유 앨범이라고 하는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요. 공유 앨범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공유 앨범을 선택하게 되면 앨범을 만들기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다른 사용자와 앨범을 공유할 이름을 만들면 되겠죠. 저는 예를 들어서 제주 여행을 갔을 때 공동 앨범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제주 여행 공동 앨범이라고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구글 포토에 들어가서 공유 앨범을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공유 앨범 버튼을 누르시고 앨범 만들기에 이름을 입력하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사진 선택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앨범을 만들고 아래쪽에 사진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사진 선택을 선택하셔서 내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선택해서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스마트폰의 사진을 선택한 이후에 오른쪽 상단에 추가라고 하는 버튼이 있죠. 추가를 누르게 되면 내가 선택한 사진이 이 공유 앨범에 업로드가 됩니다. 공동 앨범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업로드하게 되면 누군가는 이 앨범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앨범을 볼 수 있는 사용자를 지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앨범을 만들고 공유를 누르게 되면 앨범을 만들어 사진을 올린 다음에 공유 버튼을 클릭을 했습니다. 공유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사용자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내 스마트폰 연락처에 있는 사용자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래쪽에 카카오톡이라든지 다른 메신저를 통해서 이 앨범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전송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앨범을 초대할 사용자를 바로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더보기를 클릭해서 다른 사용자들까지 전화번호나 이메일로도 검색해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용자들을 선택한 이후에 구글 포토에서 공유 버튼을 눌러주면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고 있는 앨범 목록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공유를 하게 되면 내가 그 앨범에 사진을 추가하거나 사진을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만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보면 나와 이 앨범을 공유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이 구글 포토 공유 앨범에 접속해서 각자 촬영한 사진들을 위에 보시는 것처럼 사진 추가를 통해서 올려주게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용자가 촬영하고 올려둔 사진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불필요하게 사진을 촬영해서 개별적으로 전해주는 그런 불필요함을 없앨 수도 있고요. 또 다양한 사용자들이 앨범에 각자 촬영한 사진을 한꺼번에 올려주기 때문에 훨씬 더 유용하게, 훨씬 더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진 추가와 사진 저장을 할 수 있고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용자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지금까지 알아본 것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앨범 공유하기 위해서 구글 포토를 실행시킨 이후에 내가 공유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공유할 앨범을 만들 수 있게 되고요. 공유할 앨범을 클릭해서 이름을 지정을 하고 내가 사진을 앨범에 올린 이후에 공유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다른 사용자들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사용자를 선택해서 그 사용자에게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로 검색해서 추가할 수도 있고 카카오톡이나 메신저를 통해서 공유 링크를 보내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공유를 하는 사용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추가하거나 올려진 사진을 저장하거나 그런 메뉴를 통해서 내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추가하거나 내 스마트폰을 가져오거나 이런 환경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PC에서도 스마트폰 사진 이외의 사진들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PC에서도 마찬가지로 구글 포토에 접속하시게 되면 아까 좀 전에 보셨던 앨범이라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공유한 앨범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 포토의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앨범을 누르면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있는 사진들을 함께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앨범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앨범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내가 그 앨범을 선택해서 사진을 전송을 하거나 사진을 다운받거나 이러한 역할을, 이러한 기능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PC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단에 있는 사진 추가를 눌러서 PC에 있는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고요. 사진을 선택해서 점 3개 버튼을 누른 다음에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게 되겠죠. 지금까지 구글 포토 앱을 활용한 기능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구글 포토의 PC와 동기화 기능을 사용해서 스마트폰에서 촬영한 사진을 PC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진행을 해 보았고요. 또 공유 앨범을 만들어서 사용자들과 함께 그 앨범을 공유하고 그 앨범에 서로 사진을 업로드하고 사진을 다운로드 받는 그런 과정도 함께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구글 포토의 사진을 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구글 포토에 저장된 사진은 기본적으로 비공개지만 SNS에 공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글 포토에 저장된 사진은 기본적으로 비공개지만 SNS에 공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진이나 앨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공유 아이콘을 터치한다면 공유할 사용자를 지정하고 해당 사진이나 앨범을 공유할 수가 있게 되죠. 또 다양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보낼 수도 있고, 링크를 전송해서 그 링크를 통해서 사진을 보게 할 수도 있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유라고 하는 기능은 내가 누군가에게 허락해줘야만 접속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이 공유를 중단하고자 한다면 공유한 링크를 없애면 다른 사용자가 내 사진에 접속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구글 포토를 이용한 사진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